얘가 이름이 뭐예요? x가 a에서의 순간변인데 a의 오른쪽에서의 순간변인 것 같습니다. 얘는 a에서의 순간변인데 a 왼쪽에서 순간변인데 근데 같지 않다고 합니다. 순간변의 기하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런 데가 A라고 한다면 A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A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습니다. A가 이런 데 있는 점이라면 A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랑 A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A의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지 않은 지점은 여긴가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지 않은 지점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였을 때 그 A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점 좌표를 지금 구하라고 얘기한 거고 Y좌표가 20이 나오는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여서 20 나오는 X좌표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뭘 대입하면 20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A제곱으로 묶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근데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모서리 길이가 6짜리인 정사각구를 내접하는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건 높이의 값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정사각뿔이라고? 정사각뿔은 바닥면이 정사각형인 도형을 정사각뿔이라고 이해하고요. 원래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이 다 똑같다는 설명을 했을 때는 옆에는 모서리 길이의 값도 6이지만 단지 정사각뿔이라고만 여기서 얘기했구나.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은 6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럼 여기는 이 길이의 값도 6인 건가요? 이런 정사각뿔이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직면체 부피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안쪽에 있는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위에 있는 점에서 선생님은 수선의 발을 내릴 생각입니다. 수선의 발의 좌표는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수선의 발을 찍힐 겁니다. 그 수선의 발의 좌표를 H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일단 바닥에 있는 사각형은 바닥면은 한 변의 길이의 값이 6짜리인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요. 직육면체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직육면체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녀석의 값을 옮겨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녀석이 되겠네? 여기 길이가 누구죠? 네, 여기 길이의 값은 3루트입니다. 그럼 여긴 누굴까요? 그럼 45도짜리 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쌤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6x라고 놓으려고요. 여기를 6x라고 놓는다면 대각선 길이의 값은 6루트 3x인가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3루트 3x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직육면체를 그리게 되면은 파란색 선이 지금 이 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지금 루트 3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3루트 3x였나? 그럼 높이의 값이 누구야? 여기 길이와 똑같을 거니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민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민넓이의 값이 누군데요? 직육면체 민넓이의 값이 누구예요? 민넓이의 값은 36x제곱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x였으니까요. 높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게 직육면체의 부피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의 값 자체는
108 루트 3 x의 세제곱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때 문제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부피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지? x가 잘못한 게 있나? 36x라고 잡으면 3루트 3x 3루트 3x 밑넓이 36x의 제곱 높이의 값은 3루트 3x 맞겠는데? 비가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이걸 잘못 잡았구나 높이의 값을 잘못 잡았네요 지금 여기가 지금 3루트 3x면 여기가 3루트 3x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건 정사각형이랑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걸 잘못 잡았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전체 높이 3루트 2였나? 루트 3이 왜 나왔지? 아씨 여기서 잘못 생각했구나 선생님이 여기 길이의 값이 3루트 3x가 아니라 3루트 2x인가요? 1대1 대로 되니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구라고? 여기 길이의 값이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x인가요? 따라 3루트 2를 묶었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x고요 3루트 2의 값을 곱했더니 108루트 2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인 것 같습니다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6x의 값 6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의 값이 존재하려면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x의 값이 1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분에서 극값을 구하고요 극값에서 최대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미분중입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입니다 빵 나오는 식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오는 x의 값은 빵하고 3분의 2가 있나요? 그 중에 3분의 1을 선택했습니다 3분의 1을 대입한 값을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할 생각입니다 3분의 1은 여기다 대입한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3분의 1값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2 대입했더니 9분의 4 앞에 있는 값은 16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3분의 2를 대입했더니 3분의 1인가요? 그래서 최대값은 16 루트 2의 값이 최대값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또 메가리치에서 모르는 게 있나요? 없으면 CPR로 가겠습니다. CPR에서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참이나 지금 설명할 때 설명은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CPR에서 모르는 거 쪽수를 불러주세요. 97쪽이라고 들었습니다. 97쪽부터 109쪽까지 모르는 게 몇 번이죠? 545번 545번으로 왔습니다. 4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4차하고 3차 함수의 그림을 준 게 아니라 각각의 4차 함수,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4차 함수하고 3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h의 값은 f에서 g를 뺀 걸 새로운 함수 h라고 잡습니다. 그럼 h의 값은 몇 차 함수인 거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4차 함수의 값 fx인 4차 함수의 최고층계수랑 똑같은 최고층계수를 가지겠네요. gx의 값은 3차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x의 값이 a가 됐을 때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때 a의 값에 합의 값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구한 건 언제 극소인지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언제 극소인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h의 값을 미분한 거는 f'x 빼기 g'x입니다. 나의 바람은 이게 빵이었으면 좋겠고요.
빵 나온 x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x의 값을 찾고 있는데 부호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값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언제 빵인지 이 그래프에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녀석의 값이 빵 되는 경우는 교점일 때 빵 되는 거야? 그럼 부호를 주소하면 되겠네. F'에서 G' 뺀 거의 부호가 뭐야? 여기 마이너스의 왼쪽은 F'의 값은 요 3차함수인가 봐요. G'의 값은 2차함수고요. F'이 아래에 있고 G' 위에 있잖아. 마이너스의 왼쪽은 F' 빼기 G'의 부호가 뭐냐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F' 빼기 G'의 부호는 F' 위에 있고 G' 아래에 있나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2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는 F' 빼기 G'의 값은 음수예요? 마지막에 지금 F'에서 G'을 뺐더니 여기 양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에서 음의 세형으로 바뀌었고 또 5에서도 음의 세형으로 바뀌는 건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5인 모양입니다. 2에서는 양의 성으로 바뀌었으니까 극대인 거죠. 문제는 이 두 개 값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01쪽이라고 하셨습니다. 565번. 565번이 다음 함수 f가 있습니다. 4차 함수입니다. 저 4차 함수의 값이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4차 함수의 값은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최고차 함수의 값이 음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최고차 함수의 값이 음수값이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을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을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 있을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 있을 때 이런 네 가지 그림이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입니다. 두 번째 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입니다. 세 번째 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1개, 네 번째 것도 미분에서 빵 되는 게 1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녀석의 값은 극소값을 가지나요? 첫 번째 그림은 극소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녀석은 극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요구한 건 극소값을 가지라고 얘기했고요. 극소값을 가지려면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극소값 간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이 극소점의 좌표는 양수해야 되겠네? 이 점의 x좌표는 양수해야 되겠네? 그러면 나의 바램은 미분에서 빵 되는 건 3차 방정식인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극소값은 여기가 x의 값이 알파, 여기가 x의 값이 베타, 여기가 x의 값이 감마라고 한다면 극소의 값은 가운데서 극소값을 가질 거라서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크기를 바라는 거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일단 미분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1x인 것 같습니다.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x 플러스 a 플러스 11인데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인수분해 안 되지. 일단 하나의 근해값은 누구라고요? 한 근해값은 0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그렇다면 알파의 값이 0이겠네. 왜냐면 베타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알파의 값이 0이었으면 좋겠고 베타나 감마의 값은 0보다 큰 근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나의 바램은 얘가 알파에 해당하는 값일 테니까 밑줄 친 2차 방정식이 쌤은 지금 요 녀석의 값을 2차 방정식 아래를 부르기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근해값이 베타나 감마였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이 왼쪽의 녀석 자체를 gx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gx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x축과 만난 생긴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될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바램은 베타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바램입니다. 그럼 상황이 수근근의 상황입니다. 수근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이 붙어 있으니까 뭘로 문제를 푼다고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처음에 판별식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판별식 적용했습니다. gx라는 식에서 판별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수값 할 차례입니다. 함수한테, gx라는 함수한테 0대2 관계 함수값인가요? 0대2 반의 색값 양수예요? 따라서 0대2 반값은 a 플러스 11이고 걔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인가? 인수분했더니 a 마이너스 5하고 a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입니다. 두 번째 건 a의 값이 1보다 크단가요? 세 번째, a의 값 마이너스 11보다 크다요? 이 모든 녀석의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통되는 범위가 누구죠? 네, 5보다 큰 녀석의 값이 저 세 가지의 공통범위네. 그리고 답이 5번이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백 104쪽에 580번 580번이 a가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실수 a에 대해서 닫힌 건 a부터 2까지 범위에서 함수 fx가 4차 함수입니다.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15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는 0점 몇일 수도 있고 a는 1점 몇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a부터 2까지 범위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 15가 나오도록 a를 결정해야 되는 모양인데 근데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 누군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15가 되는 상황일 때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일단 함수 fx의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계산해서 극점좌표부터 찾겠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다. 4x로 묶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플러스 3입니다. 이게 빵 나온 값에서 극점좌표를 가질 겁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의 값은 0이 극점좌표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부터 2까지 범위에서 근데 a는 0과 2 사이 있다며 a부터 2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15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 자체를 몰라서 문제입니다. 나는 극점좌표가 0 하나밖에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근이 존재해가지고 극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a의 값이 0과 2 사이 있다면서요. 이 포물선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gx로 잡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플러스 3입니다. 그럼 a 플러스 3의 값은 제일 작을 때가 3이고 제일 클 때가 5인가요? 밑줄 친 값은 3부터 5 사이 있는 거죠? 자, 이 녀석은 대칭축의 값이 2분의 3입니다. 판별식을 조사해볼까 그냥? 판별식을 조사하면 누구야? 9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인가요?
판별식을 조사해봤더니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고요. a는 0과 2 사이 있다면서요. 판별식 값은 무조건 음수인 모양입니다. 판별식 음수는 어떻게 되지? 판별식이 음수면 어떻게 되냐고요? x축과 만난 교점이 없나요? 따라서 얘는 실근이 없습니다.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극점 좌표 상황인 거네?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가 있는데 극점 좌표값은 빵에서만 발생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빵 대입하면 3인가요? f한테 빵 대입하면 3입니다. 이게 지금 fx입니다. 근데 그림은 a부터 2까지만 그리라면서요? a의 값은 0과 2 사이 있는 값인데 a부터 2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2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2 대입했습니다. 16 빼기 32 지금까지 마이너스 16입니다. 마이너스 16에다가 아이씨 졸라 헷갈리네. f한테 2 대입했더니 앞에 건 마이너스 16이었는데 2 대입하게 되면은 8a 플러스 27인가? 선생님 산수 막 설렁설렁 했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8a 플러스 11의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따라서 a가 누구예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a 값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럼 빨간색 범위에서 최소값은 2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난 함수한테 2분의 1 대입하고 싶습니다. 최소값 찾고 싶습니다. 2분의 1 대입할 건데 a가 2분의 1이면은 2분의 7 곱하기 2여서 이거 하면 7인가요? 2분의 1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16분의 1, 두 번째가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7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입니다. 통분하려고 합니다. 16으로 통분했습니다. 1-8 플러스 28 플러스 48인가? 산수 설명했어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했습니다. 16분의 더하면은 76, 76에서 7 뺐습니다. 맞아요? 이제 분자분모만 더하면 답이 끝납니다. 분자분모 2개 더했습니다. 모를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7쪽에 592번. 여기서 장소리 좀 해야 되겠다. 자, 592번으로 가겠습니다. 592번이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저 쌍놈의 새끼들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범위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6칸짜리 범위에 3차 함수만 정의했고요. 하지만 문제에서 설명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요? 네, 주기가 6칸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림만 그리고 그 그림 오른쪽 6칸 옮긴 그림이 3부터 9까지 그림이고 또 6칸 오른쪽 옮긴 그림이 9부터 15까지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fx의 값은 a에서 최대값, b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b-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거네. 만약에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그림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림이 주기가 6인 녀석으로 계속 덧붙이면 이 녀석의 값을 옮겨서 계속 이어서 붙이면 최대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값들은 이런 데서 지금 최대값을 다 갖는 거 아니야. 최소값을 갖는 녀석의 값은 이런 값의 최소값을 갖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건 특정할 수가 없는데 파란색이 다 A가 될 수 있고 검은색이 다 B가 될 수 있는데 A, B 사이의 간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제일 짧은 간격, 여기 간격만 구하면 되는 모양인데 이해된 거 맞나요? 다른 간격은 길어지니까 이 A를 선택하고 이 B를 선택하면 간격이 길어지니까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fx의 그림을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언제 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fx 값 미분에서 그 값 찾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9고요. 빵 되는 거 찾았습니다. 빵 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범위에서 그림 그리라고? 극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일까?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할 때가 최소값일까? 그러려면 3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9루트 3 6루트 3인가?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루트 3의 값을 대입한 마이너스 6루트 3 플러스 8인가요? 그 다음 3 대입하고 있습니다. 경기값에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8이냐?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그것도 8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누구야? 8 대입한 것도 3 대입한 것도 8이야? 어떻게 마이너스 3 대입한 거랑 플러스 3 대입한 게 똑같지? 뭐 잘못했나? 27 빼기 27 플러스 8 마이너스 27 플러스 오씨 똑같네?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 얘기구나. 0 대입한 게 누구예요? 0 대입한 게 8인가요? 0 대입한 게 8인데 아마 이 모양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8 0 대입한 것도 8 3 대입한 것도 8인 모양입니다. 근데 그림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만 그렸습니다. 그럼 최대값 가질 때가 마이너스 루트 3, 최소값 가질 때가 플러스 루트 3이네요. 그럼 문제에 구한 거는 수없이 많은 AB가 있지만 내가 찾는 AB는 여기 사이의 간격이 제일 짧은 건가요? 답은 2루트 3이 답이에요? 답이 4번이라고 돼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1.73이 3. 더 짧은 녀석이 존재한다고. 그러네. 야, 이런 함정을 파는다고? 이게 뭐야? 무슨 문제야? 456 문제? 쌤이 이 생각을 못했어요, 멍청하게. 자, 이 그림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죠. 쌤은 지금 여기 간격이 제일 짧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 여기 간격이 여기가 더 길 거라고 생각했거든, 쌤은. 하지만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여기 간격은 2루트 3인데 여기는 이 점 좌표의 값은 루트 3인데 이 점 좌표의 값은 6 마이너스 루트 3인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눈금이 오른쪽 여석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빼주면 6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주면 6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요게 제일 짧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루트 3의 근사값은 1.73인가요? 1.73에다 2배 하게 되면 3.464예요? 그러니까 3.4니까 얘는 3.4인데 얘는 2점 몇이니까 이게 더 작은 값이네. 이건 생각 못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가훈이하고 찬민이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1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8쪽에 598번 598번으로 갔습니다. 598번이 4점 좌표로 이루어진 영역의 경계 또는 내부에 P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fx는 3참수입니다. P점 좌표를 지나고 P점에서의 접선이 X축에 평행할 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그지 같네.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3참수의 값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3참수가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일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일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두 번째 그림인 것 같습니다. 미분에서 빵 될 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를 나는 P점 좌표를 모르잖아. P점 좌표를 모르는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 P점은 이 사각형의 내부에 있다고? 최고참계수의 값 1이죠. 그렇다면은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참계수의 값 1인 3참수인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한 녀석인 것 같은데? x의 3승의 값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게 x의 3승이잖아. x의 3승의 값을 평이동했어. 최고참계수가 1인 이런 3참수의 값을 평이동한 녀석의 값이 이거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P점 좌표의 값은 이 사각형 내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을 지금 a는 a, b, c는 여기 있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이동했다고 한다면 fx라는 녀석 자체가 x-p의 세제곱 플러스 q일 건데 p하고 q의 값이 범위가 있네. 이 영역 내부에 p가 있으려면 오른쪽으로 평이동한 거는 1부터 2까지 평이동해야 되는 건가? 위로 평이동하는 것도 1부터 2까지 평이동해야 돼? 그래야지만 P점 좌표의 값은 이 사각형 내부 또는 둘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신 거 맞나요? 상황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C를 제곱한 녀석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C를 제곱한 거? C라고 하는 건 상수항인 것 같은데 상수항이면 빵대입한 녀석이잖아. 나한테 지금 이거 조사하라는 얘기야? 그럼 빵대입하게 되면 여기도 빵대입하겠습니다. 빵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P의 세제곱인가?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P값하고 Q값은 다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사이의 숫자라며. 그 값들은 무조건 4보다 작은지 물어봤잖아. P를 삼성하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P를 삼성하면은 1부터 8까지? 그럼 마이너스 P의 삼성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기다 Q를 더할 건데 1부터 2까지를 더할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2를 더했을 때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가장 큰 값이 4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2를 더했습니다. 2를 더했을 때가 이렇게 돼요? 아무리 큰 걸 대입해도 가장 큰 값 1입니다. 그래서 절대 4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a제곱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이것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a제곱 마이너스 b 미분해가지고 판별식을 쓴 건가? 선생님 자연수를 미분하겠습니다. fx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으니까 판별식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 계산했더니 아이씨 아니네. a제곱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네. 뭐니 너는? a제곱이 큰지 b가 큰지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전개에서 a에 해당하는 거하고 b에 해당하는 걸 구해? 그럽시다. 선생님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px의 제곱 플러스 3p제곱 x 마이너스 p 세제곱 플러스 q입니다.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3p인가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3p제곱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니은에서 물어봤던 a제곱 마이너스 b의 값은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건가? 하지만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구나. 자, 이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 건 9p제곱, 뒤에 건 빼기 3p제곱,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6p제곱인가요? 6p제곱의 값은 p의 값이 1과 2 사이인 숫자니까 6p제곱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b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b의 값은 3p제곱이라면 여기다 1대2 했을 때가 3, 2대2 했을 때가 12. 그럼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답이 기억이 맞아?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너 엄청 무심히 많은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광훈아? 푼 것 중에는 없다고요? 자, 오늘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사인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이딴 것들을 지금 공부할 생각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외접원이고요. 내부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ABC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점 좌표를 A좌표,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쌤이 지금 궁금한 거는 A라는 각에 대해서 성질을 좀 알고 싶은데 호 BC라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의 값이 A라고 한다면 또 다른 원주각 크기의 값도 똑같이 A가 똑같을까? 쌤이 지금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90도가 되게끔 만들었으면 이 점 좌표를 A-라고 칭했을 때 각 A라는 각이랑 A-라는 각은 똑같을까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당연히 각의 크기는 똑같겠죠? 그런데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지? 직각삼각형에서 원의 중심은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나요?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겠습니다.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사인 값도 똑같을 것 같은데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사인 값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A라는 각을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름의 길이의 값은 2R이겠네? 그럼 사인 A-가 누구야? 네, 사인 A-의 값은 2R분의 A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A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꼭지점을 위에 있는 꼭지점을 B라고 지칭한다면 사인 B-은 뭐가 될까? 아니 여기가 꼭지점이 B로 바뀌었어. 이건 B-고 그럼 B를 마주보는 변은 B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B의 값은 2R분의 B인가요?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꼭지점만 알파벳만 바꿨으면 사인 C의 값은 2R분의 C가 될 겁니다. 어차피 사인 A-의 값은 사인 A랑 똑같을 거고요. 사인 B-의 값은 사인 B랑 똑같을 거고 사인 C-의 값은 사인 C랑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인 A분의 A라는 녀석의 값은 2R 곱하기 사인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이해된 건 맞아요? 사인 A분의 A가 누구야? 그렇다면
사인 b분의 b의 값도 2R일 거고요. 사인 c분의 c의 값도 지름인 2R이겠네. 이걸 우리는 사인 법칙으로 칭합니다. 사인 a분의 a라는 녀석과 사인 b분의 b라는 녀석과 사인 c분의 c의 값은 대문자 abc는 각이고요. 소문자 abc는 마주보는 변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사인 법칙은 비례식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a 대 b 대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분자의 비율은 분모의 비율과 똑같겠죠? 다 똑같은 값이니까요. 절대로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각의 비율이 아닙니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값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각의 비율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인 법칙 다 설명했습니다. 사인 법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방금 했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인데 아주 쉬운 유치한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A라고 하는 선분의 1의 값은 루트 6이고요. A라는 각은 60도, B라는 각은 75도, C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인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다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사인 A분의 A라는 녀석과 사인 B분의 B라는 녀석과 사인 C분의 C의 값은 똑같습니다. 누구로 똑같냐면 지름 길이로 똑같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 대입하고 있습니다. 사인 60도를 마주보는 선분이 6루트 3이고요. 6루트 6이고요. 사인 75도를 마주보는 선분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각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크기는 몇인데요?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이 누구죠? 나머지 한 각이 45도인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를 똑같다고 놓고서 C라는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난 C가 필요한 게 목적이었으니까 C값이 필요합니다. 사인 60의 값은 2분의 루트 3? 루트 3 약분했더니 분자의 값이 루트 2였는데 2배 했으니까 12루트 2인 것 같습니다. 사인 45도의 값은 루트 2분의 1인데 번분수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C라고 하는 값은 12가 답인가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분 길이 두 군데 주고 A라는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인 135도를 마주보는 변이 A라는 변 4루트입니다. 사인 B를 마주보는 변이 4입니다. 근데 사인 C의 값은 모르는데 여기는 C라는 변도 모르잖아.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있는 녀석의 값은 각 C의 각의 크기를 지금 구하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C의 각의 크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B각이 누군지만 알면은 당연히 C각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135도, 사인 135도는 사인 4분의 3파이네. 사인의 값은 분모가 4였을 때 2분의 루트 2라고요? 2, 4, 5면이니까 이 값도 2분의 루트 2네요. 그럼 2분의 루트 2분의 4 루트 2니까 누구야? 8인가? 2분의 루트 2분의 4 루트 2는 8입니다. 근데 오른쪽 녀석의 값은 사인 B분의 4라면서요. 그럼 사인 B의 값은 2분의 1인가?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몇 도란 얘기야? 네, B라는 각은 30도네.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그럼 B각이 30도면은 30도하고 135도를 두 개 더했더니 165?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누구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문제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75도란 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15도란 각도 있어요. C가 15도라면 75도, 15도에서 부원 설명합니다. 75도, 15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30도짜리 직각삼각형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지금 길이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등변 삼각형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럼 여기 각은 똑같은 각일 거 아니야. 여기 외곽이니까 30도가 외곽이니까 여기 몇 도라고요? 작은 여기는 삼각형 30도짜리 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대 2였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 값도 2일 겁니다. 내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밑변 전체 길이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 길이 값 1인가요? 그럼 탄젠트 15도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가요? 그럼 탄젠트 75도의 값은 누구야? 탄젠트 15도의 값은 이렇게 넘어갈 건데 탄젠트 75도는 저 위가 75도야? 그러니까 탄젠트 75도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탄젠트 15의 값은 유리화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외울 겁니다. 사인 값 구하겠습니다. 사인 값을 구하려면 빗변 길이가 누군지 안다면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빗변 길이가 필요합니다. 빗변 길이 값이 필요하니까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했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했더니 7 플러스 4 루트 3? 이거 제곱했습니다. 7 플러스 4 루트 3이랑 1을 더했습니다. 8 플러스 루트 3인가요? 근데 이 값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1을 제곱한 값입니다. 루트 6 플러스 루트 1을 제곱하게 되면 6 더하기 2의 값이 8이고요. 두 개 곱해서 2배 하게 되면 2루트 10인데 2루트 10의 값이 4루트 3인가요? 그래서 루트의 값이랑 제곱의 값이 있으니까 결국 뭐라고요? 빗변 길이의 값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1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럼 사인 값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인 15도의 값이 누구예요? 네,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라고요? 코사인 15도는 누구예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의 값이 코사인 15도겠네? 자, 유리화 해주면 누구냐? 자, 이 녀석의 값은 유리화를 하고는 싶은데 그지 같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냐? 아, 너는 외웠어? 이야. 자, 이 녀석의 값은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부모의 값은 4라고 바꿨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의 값이랑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을 곱할 생각입니다. 근데 곱하려고 봤더니 분자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2로 묶어주면 그냥 전개할까? 전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랑 곱했습니다. 또 2랑 곱했습니다. 루트 3하고 곱하고 있는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의 값은 3루트 2예요? 루트 3하고 루트 2 곱했습니다. 따라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인가요? 이 녀석의 값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자,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네. 사인 15도의 값이랑 코사인 75도의 값은 똑같습니다.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요. 코사인 15도의 값이랑 코사인 75도의 값이랑 사인 75도의 값은 똑같습니다. 너는 전에 학원 다닐 때 외우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외웠어? 훌륭합니다. 강훈이도 외웠나요? 나도 외우라고 했잖아. 사인 15도의 값이 있습니다. 사인 15도의 값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사인 75도의 값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탄젠트 15도의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탄젠트 75도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었습니다. 근데 사인 15의 값은 코사인 75랑 똑같고요. 사인 75의 값은 코사인 15랑 똑같습니다. 문제 풀 때 외우고 있으면은 조금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사인 법칙의 변형식이 있습니다. 다음 식을 통해서 다음 비례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례식을 구하고 싶은데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사인의 비율은 선분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사인의 비율은 선분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4대 3대입니다. 절대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각의 비율이 아닙니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의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4대 3대이기 때문에 나는 각각의 값을 4K, 3K, 2K라고 놓고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비례상수 K를 사용해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8K, 마이너스 3K, 플러스 4K, 분자의 값은 4K, 3K, 2K 더했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문제를 얘기한 거네. 분모의 값은 9인가? 분자의 값은 이것도 9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삼각형에서 사인이 들어있는 관계식을 만났을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삼각함수의 값을, 삼각비의 값을 반드시 선분의 길이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진 값들을 변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선분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인 법칙에 따르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의 값 2R과 똑같습니다. 이 식에서 사인 A의 값이 누구라고요? 사인 B의 값이 이걸로 바꿔서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R분의 1을 대입했더니 2R분의 A제곱. 두 번째 거는 2R분의 B제곱인가요? 어차피 지름의 값은 양수일 거니까 약분했습니다. 이항했더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입니다. 삼각형에서 3분의 길이는 절대 더해서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항상 양수값입니다. 따라 뒤에 있는 값이 빵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사인 법칙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파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지점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의 값은 148이라고 얘기했고요. 각의 크기가 엄청 애매한 각이 있네. 104도라는 각이 있습니다. A, B, C라는 각은 104도, 각 B, C, A라는 각은 48도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해주면 152인 것 같습니다. 152니까 나머지 한 각은 28도인가요? 문제에서는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BC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에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인 104도를 마주보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아니네. 사인 104도를 마주보는 길이 구하는 게 아니네. 사인 48도를 마주보는 길이의 값은 148이에요? 사인 28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BC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준 거는 사인 28도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 생겼다? 어떻게 구하지? AC를 구하랬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C를 구하라니까 못 구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BC를 구할 수 있지? 사인 28도 안 줬잖아. 아, 줬어 지금? 내 눈이 미친 거야? 사인 28도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할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풀면 되겠군요. 대입했습니다. 분모의 값이 0.74분의 분자의 값이 148입니다. 0.47분의 BC입니다. 대충 산수에서 BC만 구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약분이 되나? 이로 나누기 했더니 누구야? 2로 나누기 하면 74니까 이거 두개 약분하면 200인가요? 좌변값 200입니다. 거기 0.47만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BC 길이가 몇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법칙 설명할 차례입니다. 사인 법칙 설명해 드렸고, 공식 유도해 드렸고, 사인 15, 사인 75도 다 설명해 드렸고요. 사인 법칙 이용한 문제도 네 문제나 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건 코사인 법칙입니다. 어떤 임의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수선발 내렸습니다. 왜 휘어져? 왜 휘어져 너? 수선발 내렸습니다. 점의 좌표는 C점, A점, B점이라고 칭해보겠습니다. 마주본 변의 길이는 A, B, C입니다. 내가 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C라는 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 X, 요만큼의 길이의 값 Y,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H라고 해볼까? 자, 코사인 A가 누구야? 코사인 B의 값은 누구예요?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Y라고 하는 값은 A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C라는 길이고요. C라는 길이는 X 플러스 Y가 C라는 길이인가요? 그래서 X 플러스 Y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A 코사인 B하고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쌤이 쓰고 있는 녀석을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는 알파벳들만 막 바꿔 쓰면은 C라고 하는 선분은 이렇게 오고 있다면 C라는 선분 구할 때 여기 C가 하나도 없었다? A, B의 값이 교차하네?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A 코사인 C하고 C 코사인 B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A라는 선분을 구한 다음에 A는 뭐라고요? B 코사인 C하고 C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나요? 지금 쓴 것들이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건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코사인 제1법칙은 문제 풀 때 거의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린 코사인 제2법칙이 중요한데 첫 번 시간대는 선생님이 C를 곱하려고요. 두 번 시간대는 B를 곱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건한테는 A를 곱할 생각입니다. 싹 다 곱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C제곱의 값은 AC 코사인 B 플러스 BC 코사인 A인가? 두 번째 건 싹 다 B를 곱했습니다. B제곱의 값은 AB 코사인 C 플러스 BC 코사인 A입니다. 싹 다 A를 곱했습니다. AB 코사인 C, AC 코사인 B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건 더할 생각이고요. 마지막 거 뺄 생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더한 다음에 마지막 거 뺐습니다.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위에 거 두 개 더한 이 네 덩어리 네 개에서 밑에 거 두 개 빼자고? 그럼 AB 코사인 C 지워질 거고 AC 코사인 B도 지워지나? 나머지 세 값은 뭐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항하겠습니다. 이항에서 A제곱은 하고 정리해 쓰겠습니다. A제곱 이항했습니다. 남은 것들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증명이 드렸으면 이제 이 순간부터는 공식이고 공식은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풉니다. 공식을 외우지 않는 한번 배우고 증명까지 해드렸어. 유도해줬고 공식 새롭게 배웠어. 니네 또래의 집단의 아이들 중에는 공식을
수십 번 봐도 절대 외우지 않는 90% 애들이 있어. 10% 애들만 외워. 10% 애들만 한두 번 공부하는데 외우고요. 90% 애들은 몇 번 해도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울 겁니다. A 제곱의 값이 정리될 때는 한동안 A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안 A가 없어. BC만 있어. 마지막에 A가 들어갑니다. A가 없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마지막에 코사인 뒤에 A가 들어갑니다. 그럼 B제곱은 뭐라고 쓸 거죠?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지막에 B가 들어갑니다. C제곱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없습니다. C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C가 들어갑니다. 꼴랑 이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한 연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식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쓴 식에서 양변을 2BC로 나누게 한 걸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사인 A 값을 구할 때 한동안 A를 안 쓰는 거네? 그럼 코사인 B의 값을 구할 때도 한동안 B를 안 쓰는 거잖아. B 없어? B 없어? 여기까지는 B가 없어. 마지막에 B가 들어갑니다. 코사인 C의 값을 구하면 한동안 C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C가 없다가 마지막에 C가 들어갑니다. 외우는 것도 단순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공식에다 숫자 대입만 연습하겠습니다. 공식은 지금 설명한 동안 외워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가 A의 값은 루트 3 플러스 1, B의 값은 2, C는 60도? 근데 사인 B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이씨, 뭐 어쩌라는 얘기야. C라는 값을 줬으면 C를 마주보는 성분을 주던지, 사인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B는 주어져 있네? 그럼 사인 B의 값하고 B를 연관 짓게 해서 풀어볼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사인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나의 목적은 사인 B분의 B라는 변은 2인 거 알고 있다며. C라는 값 알고 있다며. 나 C만 알면 진짜 좋겠다. C라고 하는 값만 알면은 C라는 성분의 길이만 알면 그걸 이용해서 사인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난 지금 당장 C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C 제곱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한동안 C가 없었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마지막에 C가 들어가나? 코사인 C? 이제 여기서 C의 값만 구하면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B의 값 구하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산수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제곱했더니 4 플러스 2루트 3? 거기다 4 더했습니다. 8 플러스 2루트 3? 8 플러스 2루트 3인데 코사인 60의 값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1 약분했습니다. 그럼 빼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 제곱의 값이 누구야? 6인가 그냥? 그럼 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루트 6입니다. 여기다 루트 6만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 사인 60의 값은 2분의 루트 3인가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6은 2루트 2? 그럼 2루트 2하고 사인 B를 바꿨으면 사인 B가 누구라고요? 이것만 구하라고요? 이제 되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가 문제가 물어본 질문에 해당하는 값에 답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야.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2번으로 갔습니다. 예제 2번을 봤더니 문제가 첫 번째 게 선분의 길이비를 주는데
주고 나서 코사인의 길이의 비율을, 코사인의 비율을 물어보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의 비율과 똑같은 건 알고 있잖아. 우리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사인의 비율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대 B 대 C라고 하는 4대 5대 6은 실은 사인의 비율과 똑같은 거죠. 사인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그냥 답을 4대 5대 6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코사인의 비율까지 물어봤네. 아이씨, 코사인 비율? 어떻게 구하지, 코사인 비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좀 고민된다. 코사인 제곱처럼 해서 코사인 A 구하고 코사인 B 구하고 코사인 C 구하면 산수항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이걸 구하라고 한 건 아니네요. 코사인 제곱식 연습하는 차원에서 연습하겠습니다. 코사인 A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동안 A가 없다고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산수 해버리겠습니다. 원래는 5K, 6K, 4K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데 그냥 4, 5, 6으로 대입하겠습니다. 어차피 K제곱, K제곱 약분될 거니까요. BC에 해당하는 걸 대입했습니다. 분모가 누구야? 분자의 값이 누구죠? 네, 지금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분모의 값은 60? 분자의 값은 45? 60분의 45니까 코사인 B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B의 값은 한동안 B가 없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6 4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분모의 값은 48? 근데 분자의 값은 27? 맞아요? 48분의 27이어서 약분했습니다. 16분의 9인가요? 세 번째 꼴 같습니다. 코사인 C 구했습니다. 코사인 C의 값은 한동안 C가 없습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까지 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40, 분자의 값은 5인가요? 그럼 8분의 1이야? 근데 몇 대 몇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16으로 통분해서 봅시다. 16분의 12, 16분의 2.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몇 대 몇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사인의 비율이 뭐라고요? 사인의 비율이 3대 5대 7인가요? 근데 사인의 비율은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잖아.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C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코사인 C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코사인 C의 값이 만약 2분의 1이면 C는 60도? 2분의 1루트 3이면 30도? 이 값이 누군지 알면 C라는 가격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2 곱하기 한동안 C는 없습니다. 2 곱하기 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30,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 코사인 2분의 1 나올 때는 분모가 3이어야 되잖아. 근데 C라는 값은 1, 4, 5면 아니면 2, 4, 5면이잖아. 삼각형이 내각이니까. 코사인 값이 음수란 말은 2, 4, 5면이네. 2, 4, 5면의 분모가 3인 게 누군데? 분모가 3인 녀석의 종류는 분자가 1, 2, 4, 5가 있었습니다. 2, 4, 5면이면 분자가 누구냐고요? 2라고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몇 도죠? 각 C의 크기는 120도인 것 같습니다. 답을 3분의 2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들어있는데 무슨 삼각형인지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선분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식에서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사인, 코사인 값은 선분으로 표현을 바꿔서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는 코사인 A라고 하는 색값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A 값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한동안 A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A가 들어왔습니다. 양변에서 약분이 가능한가요? 일단 이 B는 약분돼요? 이 C도 약분되나요? 이 C는 약분되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C를 지우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쌤은 양변 이 C를 곱했습니다. 양변 20값을 곱했더니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은 2C제곱입니다. 이항했습니다. B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인가요? 그럼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네, B를 빗변으로 한다. 둘 중에 아무나 쓰면 되죠? 위에 걸로 써도 되고 밑에 걸로 써도 되고 둘 중에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강훈이 지금 잘 이해되고 있나요? 잘 이해가 되면 숙제도 제대로 해서 보겠네요. 이번에는 내일 기대도 되는 건가요? 자, 터널의 시작 지점 A 지점과 종료 지점 B 지점이 있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C에서 측량했더니 AC 사이의 거리의 값은 10, 그 다음 BC 사이의 거리값 5, 그 사이 각의 크기는 40도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을 활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가 선분 길이가 C라고 해야 되겠네. C라는 값을 마주보니까 터널 길이는 C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B고요. A를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A입니다. 각 C라는 각의 크기는 40도입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C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서 대입하겠습니다. A제곱의 값은 25, B제곱 값은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C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코사인 40을 줬나? 줬네. 0.77이라고 얘기하네. 얘가 100이잖아. 0.77한테 100 빼했으니까 77. 100에서 77 뺐더니 23. 23 더하기 25니까 48인가요? 그럼 내가 찾는 C라는 길이가 몇이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 파트로 넘어갑니다. 삼각형 넓이는 3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현우야, 창빈아, 녹화를 안 했지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넓이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세점좌표의 값이 x1, y1, x2, y2, x3, y3라는 세점좌표가 있으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세점좌표의 값을 x1, y1, x2, y2, x3, y3 세점좌표를 먼저 쓴 다음에 처음 썼던 그 점의 좌표를 다시 쓸 겁니다.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을 플러스 값으로 잡으면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잡아서 계산할 생각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절대값 x2y1, x3y2, x1, x3, x1, y3의 값은 다 양수꼴로 잡았으면 반대쪽으로 곱한 녀석의 값은 다 음수꼴로 잡겠습니다. 그거 바꿔서 표현할 거고요. 이 녀석의 값을 우리는 사선식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를 옮기죠. 셈 중에 한 점을 원점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세 점 좌표 중에 한 점을 원점이 되게끔 만들었을 때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 0,0 x1, y1, x2, y2 다시 0,0을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0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x2, y1을 썼습니다. 반대쪽으로 곱한 녀석의 값은 0, 반대쪽으로 곱한 건 음수값으로 마이너스 달았습니다. 이건 빵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 어차피 두 점 중에 바깥쪽끼리 곱한 거하고 안쪽끼리 곱한 거의 차이값을 여기다 기재한 건가요? 그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계산할 겁니다.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산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방금 했던 공식은 사선식 공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신발끈 공식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헤론의 공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값을 2로 나눈 녀석의 값을 세변 길이의 값을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눈 녀석의 값을 스몰 s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삼각형의 넓이인 대문자 s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 값을 구할 때는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만 사용합니다. 세변의 길이가 루트가 있거나 세변의 길이의 값이 무루가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만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변의 길이를 357로 잡겠습니다. 세변의 길이를 357로 잡으면 삼각형은 지금 이런 삼각형입니다. 제일 큰 각은 여기가 제일 큰 각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각이 C라고 한다면 코사인 C의 값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코사인 C의 값을 구하게 되면 코사인 C가 누군데요? 2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가요? 그게 마이너스 30분의 15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C가 누구라고요? 120도라고요? 아까 한번 했습니다, 실은. 그럼 사인 C가 누구야? 사인 120이 누구냐고요? 분모가 3이 되는 사인 값은 항상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2, 4, 5이니까 플러스고요. 자, 사인 C의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양쪽 옆에 있는 선분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가 넓이입니다. 넓이 값을 구했더니 넓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4분의 15 루트 3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럴 때 헤로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스몰 s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스몰 s의 값은 둘레 길이의 절반입니다. 둘레 길이의 값이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5인가요? 넓이의 값을 구할 때 루트 스몰 s 마이너스 3 여기서 3을 뺐습니다. 스몰 s 마이너스 5 스몰 s 마이너스 7 되신 거 맞으신가요? 분모의 16의 값은 앞으로 4가 돼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가 9가 앞으로 나가면 3이 될 거고요. 5하고 5가 앞으로 나가서 5가 됐습니다. 남은 건 루트 3만 남았나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괴로우니까 헤르노 공식은 쉽게 한 방에 구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또 설명할 거 남았네. 평행사변의 넓이.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평행사변은 삼각형이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변 길이의 값을 A, 이쪽 변 길이의 값을 B,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sin C지만 사각형 넓이의 값은 2분의 1이 없습니다. 단지 AB, sin C로 계산하면 그게 사각형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는 사각형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점선의 길이의 값이 AB입니다. 점선의 길이의 값이 AB인데 점선과 점선 사이의 각의 크기는 세타로 칭하겠습니다. 나는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지만 점선과 평행한 선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점선과 평행한 선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A랑 똑같겠네.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B랑 똑같겠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겁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평행사 비행에서 AB 사인 세타로 계산할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안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입니다. 안쪽의 사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을 거고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안쪽 넓이의 값은 빨간색 넓이의 절반의 넓이가 안쪽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중3 때 배우셨습니다. 이것도 중3 때 배우셨고요. 이것도 중3 때 배우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다 해드렸고요. 예제 문제만 이제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로 왔습니다. 다음에서 선분의 길이값 AB의 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인 C만 구하래요. 첫 번째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C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그 넓이의 값이 루트 3이라면서요.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C의 값이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사인 C가 누구라고요? 사인 C가 누구라고요? 맞게 잘 했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 B라는 가격 키가 30도고 AB의 값이 3분의 1을 주고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필요합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애매하네. 왜 B라고 하는 선분하고 B라는 각을 주고 난리야? AB라는 선분을 줬으면 C라는 각을 줬어야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A라는 각을 구하면 C각을 구할 수 있나?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싶은데 C라는 각을 몰라서 C라는 각을 찾기 위한 전 단계로서 A라는 각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사인 A분의 A라는 선분의 길이 사인 B분의 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느낌이 안 좋다. 루트 7의 등장으로 인해서 느낌이 안 좋다. 망한 것 같아. 그러면은 4는 약분했고요. 이 값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떻게 할까? 대각선끼리 곱할까? 대각선끼리 곱하면 2분의 루트 3 루트 7 사인 A예요? 그럼 A라는 각을 구할 수가 없네. 사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루트 7분의 루트 3인가요? 유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뭐가 문제냐면 A라는 각의 크기를 몰라서 C라는 각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C라는 각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난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가가지 이 문제를? 이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을 써가지고 구할 수는 없나? 다른 공식이 뭐가 있었지? 이런 공식도 있었나? 근데 C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또 뭐 알아야 돼? 우리 이거 모르지. C라는 각도 모르고 C라는 변도 모르지. 그럼 이걸 써야 되나? 이걸 쓰면 구할 수 있나? 이것도 문제네. 반지름은 뭐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반지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인 C를 여전히 모르네. 뭘 사용하는 게 좋을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될 것 같다. 사인 법칙으로는 안 됐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건 뭐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봅시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녀석의 값은 C라는 변을 모른다고요? C라고 하는 변의 코사인 제일 법칙을 쓰는 게 좋겠다. 코사인 제일 법칙은 이게 코사인 제일 법칙이었나? C라는 변을 구할 때 AB만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적용해보자. A의 값이 4루트 3? 코사인 B는, 코사인 30은?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B라는 길이의 값은 4루트 7? 아까 사인 A 구했었는데. 괜히 지웠다. 사인 A의 값이 5루트 7분의 2루트 7분의 루트 3이었나? 사인 A의 값이 아까 2루트 7분의 루트 3이었는데 괜히 지웠어요. 사인 법칙 적용했을 때. 그럼 사인 A가 이거면 코사인 A 구할 수 있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구할 수 있나요? 사인을 제곱했더니 28분의 3? 28분의 3의 그러니까 1에서 28분의 3을 뺐더니 28분의 25? 루트 씌우면 28분의 25니까 이게 돼? 근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 어떻게 하지? B라고 하는 가격형이 30도라며. B라는 각은 30도인데 둘 중에 뭘 선택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네.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 있나 A가? 알 수가 없네. C가 그러네. 3분의 1이니까 양수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였는데? 근데 여기다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인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럼 모순이 발생하네. 음수가 나와서. 그럼 플러스인 값을 대입했을 때가 10인가 10? 플러스인 값을 대입했을 때가 양수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C라고 한 3분의 1의 값은 16입니다. C의 값이 16이면은 세배의 1을 알고 있는 거네. 세배의 1을 알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대입할까? R만 구해서 대입할까? R 구했습니다. sin B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R인가요? sin B의 값은 2분의 1? B라고 하는 3분의 1 값은 4루트 3? 그래서 지름 길이가 8루트 3이에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4루트 3입니다. 여기다 대입합시다. 4의 값이니까 대입했더니 16루트 3입니다. 분자의 A, B, C 3개 곱한 게 필요하다고요? 4루트 3, 4루트 7, 16이었나? 16 약분했습니다. 루트 3도 약분했습니다. 그럼 16루트 7이 답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뭐 잘못 대입했어? 답이 16루트 3이라고 돼 있어? 약분을 B값을 대입할 때 잘못 대입했다. B 대입할 때 잘못 대입했어요. 그럼 루트 7이 약분되고요. 루트 3이 남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넓이의 값이 9가 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넓이가 9가 되는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하는 원의 지름 길이가 6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변의 길이가 저 관계를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C라고 한 3분의 1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넓이가 9?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6? 세변의 길이 ABC는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C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C를 구할 수 있나 우리가? 이 공식을 쓰라는 얘기인가? 넓이 구하는 공식 4R분의 ABC를 쓰라는 얘기인가? 대입했습니다. 좌변값은 9고요. 분모의 값은 24. 분자의 AB 대신에 2분의 C제곱을 대입하라고? 2분의 C제곱 대입했더니 2분의 C 세제곱인가요? 그러면 법문수 계산했더니 48분의 C의 세제곱? 그럼 48 곱하기 9를 소인수분해서 곱하자. 48 자체는 2가 몇 개야? 3이 한 개인가요? 거기다 9를 곱했으니까 3이 3개인가요?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내가 왜 싸한 느낌이 들까?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거듭제곱근은 배웠으니까 해도 상관없지. 우리 지금 수학 원이지 이게. 부동수 하라고 착각했어요. 네, 그랬네요.
문제가 반지름 6이 아니었네요. 지름이 6이었네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 거야? 요걸 바꿔야 돼요? 3대 2 배터리 분모의 값은 12입니다. 그럼 24분의 C 세제곱 24를 곱했더니 C의 3승의 값은 2가 3개 3이 3개 우리가 지금 구하는 C의 값은 6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사각형 넓이 파트입니다. 한 문제만 풀면 끝이네 이제. AB의 길이 값이 4 AB가 4인데 B라는 가게 크기는 60도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16 루트 3일 때 대각선 길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60도입니다. 근데 길이의 값 여기가 4라고 얘기합니다. 넓이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60인가? 사각형 넓이가? 아닙니다. 사각형 넓이의 값 2분의 1이 없다고요? 근데 이 넓이의 값이 지금 16루트 3? 사인의 값 2분의 루트 3입니다. 좌변값이 2루트 3 곱하기 BC여서 BC라는 길이의 값은 8인가요? BC가 8인 것까지 구했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AC라는 대각선 길이가 필요합니다. AC라는 대각선 길이의 값은 코사인 제곱법칙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AC의 길이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B를 마주보는 변 여기를 B라고 지칭한다면 B 제곱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B 제곱을 구할 땐 B가 없잖아. 양쪽 옆에 있는 걸 AB라고 생각합시다. AC라고 생각합시다.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8 코사인 60 코사인 제곱식에 대입했습니다. 80 코사인 60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소거했습니다. 80 마이너스 32 뺐더니 48인가요? 따라서 B라고 하는 선분의 1의 값은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대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짜리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넓이의 값이 6이었을 때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의 값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건 너무 쉽다. 대각선 길이 알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사이각인가요? 그 넓이의 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B의 값이 누구라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헤론의 공식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론의 공식은 둘레의 길이의 절반의 값을 스몰 s라고 했을 때 스몰 s,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의 루트만 씌우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80, 12가 있다고? 이런 거 아까 357로 연습시켜줬으니까 연습 안 시켜줘도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아까 코사인 제곱식 가지고 해가지고도 보여줬었는데 두 가지 다 사용해서 증명해주고 있네요. 아까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 풀어오세요.